한평생 먹고 살기 바빴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번 영상은 당신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장자의 철학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좋은 나무는 먼저 죽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좋은 나무는 당연히 오래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잘 자란 나무들은 하늘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부자들의 관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대감집의 대들보로 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잘 자라지 못하고 어딘가 부족한 나무들은 활용도가 부족하여 오래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나무들은 천운이 따르는 것이라고 장자는 말하였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우리도 무언가를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무리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삶은 어떠한가? 혹시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한 행동들이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수명이란 목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즐기고 못 누렸던 모든 기회비용과 시간을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인간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저마다의 특정 임무를 갖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은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학교와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에 몰입한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어깨에 파스를 붙인 채 매일 아침 셔틀버스에 올라타 이어폰을 꽂고 반쯤 눈을 감으며 부족한 잠을 충당한다. 해장국집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과 딸의 밥을 차려준다. 그리고 본인은 가게로 출근하여 주방에서 대부분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면 퉁퉁 부은 다리를 마사지한다. 평범한 우리의 삶을 나열해 보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 분명 이런 사례 안에서도 누군가는 본인을 돌보지 못하고 오로지 남들을 위한 인생만 살아왔을 수 있다. 우리의 시간과 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면이 지나치면 다른 한쪽 면에선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쓰임이 많았던 좋은 나무가 먼저 죽었던 것처럼 남들을 위한 나의 쓰임이 많아지게 되면 수명을 갉아먹을 수 있다. 조금 전 언급했던 어머니의 사례를 구체화해보자. 가정을 돌보고 식당 일을 병행했던 어머니는 본인의 책임에 충실한 나머지 지난 30년 동안 그저 일만 하시면서 살아왔다. 세월이 지나 보니 자신의 인생은 오로지 가족을 돌보고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했던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나를 돌보는 시간은 없었다. 어느덧 자식은 결혼 후 출가하였다. 결혼하면 뭐가 달라질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왕래도 많이 없고 명절에나 고작 몇 번 볼 뿐이다. 열심히 살아온 만큼 친구들과도 연락이 많이 끊겼고 특별한 취미도 못 만들었다. 거울 앞에 서면 젊었을 때 뽀얗던 피부도 거칠고 처진 피부로 바뀌었고 이제는 의자에 3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한다. 그동안 나를 챙기는 시간을 만들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울 뿐이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라곤 오래된 집 한 채와 은행빚 그리고 노후를 함께 보낼 남편뿐이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많은 취미를 만들어 놓을 걸. 건강을 좀 더 챙기고 해외여행도 가볼 걸. 가족이나 남이 아니라 순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낼 걸. 뒤늦게 후회가 밀려온다. 가정에서 엄마로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더 돌보지 못한 것이다. 먹고 살기 바빴다는 핑계로 앞만 보며 달려왔지만 내가 지나치게 몰입한 만큼 아쉬움의 크기는 비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나간 세월을 탓할 필요도 없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다. 이제는 현재에 충실하면 된다. 과거에 얽매이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미 벌어진 일은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생각보다 아주 길다. 가정의 좋은 나무가 되어 누군가를 위한 인생을 지금껏 살아왔다면 이제는 부담을 덜어내고 나 스스로를 살피고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장자는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누군가 100억을 준다 한들 자신의 목숨과 바꿀 사람이 있을까?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준다 해도 자신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길 바란다. 우리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돌볼 필요가 있다. 만약 생계를 위한 일을 해야 한다면 일하는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고 나를 위한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보자. 그렇게 나의 소중함을 알고 남은 인생을 조금씩 즐기면 된다. 과거에 즐기지 못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은 이미 해봤던 사람들보다 더 흥미롭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인간은 나이 먹으며 결국 혼자가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를 돌아보는 연습이 더욱 필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어떤 사람과의 인연을 맺고 끊을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누군지 명확해지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다. 혼자 있을 때도 여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시간을 내어 산책을 나가보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자. 근심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나를 위한 생각에 잠기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과 사회 구성원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한 진단이 내려지면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무작정 글로 써내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상하지 못한 내면 속 생각들이 연달아 뿜어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나를 이해하는 게 어렵거나 무언가를 참고하고 싶다면 책 한 권을 소개하겠다. 장자의 비움 공부라는 책이다. 좋은 나무는 먼저 죽는다는 말도 이 책에 적혀진 장자의 말을 인용하였다. 장자가 말하는 비움의 철학을 통해 무언가에 꽉 차 있기만 했던 내면의 짐을 덜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덜어짐 속에서 감춰져 있던 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당신 어깨에 있는 짐을 덜어내라.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남은 인생을 먼저 죽는 좋은 나무가 아닌 행복한 나무로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을 응원한다.